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체제적인 타락, 386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친북 세력으로부터 그 씨앗이 있는, 원천이 있는 운동권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카르텔을 맺어서 집권하고, 그들이 집권 이후에는 이익공동체, 기득권 공동체로 전락해서 국민들을 약탈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실체를 경험한 국민들의 자각이 존재했고, 그것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윤석열을 불러내고 국민의 요구와 부패 세력의 실상을 잘 아는 검찰총장이 결합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고, 이 정부는 사실은 평화적인 혁명입니다. 24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기적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이었겠죠. 그 국민들의 그 어떤 열망과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졌고, 이거는 평화로운 혁명이었고, 지금까지 사실은 이 혁명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993년 김영삼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르는 대한민국의 민주정부는 거의 대부분 단임업적주의에 집착해서 한 5년 단임, 헌법에 정해진 5년 단임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의 허황되거나 과대망상적이나 자기가 관여할 수 없는 정치적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하나같이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북한 사교 전체주의 북한 김씨 정권과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냉전의 전초국가로서 자유민주 헌정의 요소까지도 파괴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거를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결의가 있었고, 국민들이 그 30년의 과정을 다 알아챘습니다. 이러다가는 냉전의 전초국가는커녕 피와 땀으로 만든 자유를 잃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스파크 같이 일종의 역사의, 대한민국 역사의 그 국민과 지도자의 하나의 그 11개월, 1년 정도의 그 어떤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political spark가 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은 48년 건국부터 2022년 2월까지 옛날 왕궁의 뒷뜰인 산밑에 청와대라고 하는 그 대통령 집무실 관저를 두었는데, 오랫동안 그걸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개는 이제 광화문이라고 해서 광장, 즉 광화문 광장에 있는
구정부청사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많은 대통령들이 후보 때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사실상 그게 여러 가지 물리적인 문제가 있고 결국은 그래봐야 왕궁터의 앞들에 불과하고 전격적으로 국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한국의 근대사에서 근현대사에서 그 군대의 주둔지로 알려졌는데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전하게 돼 있는 걸 대통령실을 옮기는데 그 자리는 사실은 민주주의에 맞는 겁니다. 정작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이 국민들과 지금 거리에서 대면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민주적 텐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왕적 대통령이다, 독주다, 독선이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행하게 이 통치가, 그러니까 아주 대통령의 독재가 사실상 되었고, 그 다음에 임기를 마치고 나는데 불안하게 됐는데, 집무실을 권력의 상징, 권력의 지휘부가 권위주의적 왕궁의 뒤뜰에서 다중들이 많이 통과하고 사람들이 다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용산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를 이전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많지만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심 반기고 있었고 국민과 호흡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의 아고라 그 다음에 모든 민주광장과 같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과 또 관저도 평범한 사람들, 시민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외교부 장관 관저를 개조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우리 또 동양적인 이야기로 하면 작은 천도죠. 북풍으로부터 안식처를 보호하는 바로 앞에 한강이 보여서 서해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번영을 더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그건 천도입니다. 사람들의 그 정념에는 굉장히 그 적극성을 보이는 그 굉장히 민주적인 의지가 보이는 천도로 작은 천도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두 가지.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전격적인 움직임인데 무슨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혁명이고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위치와 그 다음에 리더십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되고 민주정부가 있었지만 사실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대통령보다 훨씬 더 독주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혹은 오태호 정부까지 사실은 굉장히 세계 정치를 읽고 세계를 호흡을 하고 열악한 국내 환경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변경시키기 위한 상당한 간결을 같은 것들이 국가 지도로 발전을 시킨 지도력이 있지만 그래서 대통령들을 독재자라고 이제 막 읽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개발 독재자 혹은 권위주의적 강성 정치 정도로 이끌을 수 있는 지도자였고 결코 20세기를 재앙으로 만드는 전체주의 독재가 아닙니다. 근데 한국의 지식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건 전체주의 독재야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한국을 업수히 여기든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든 많은 국제사회의 선진국들이 야 저거 전체주의하고 뭐가 달라? 한국은 전체주의 국가야 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결코 대한민국은 48년 이후부터 전체주의적 독재나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의 기본권은 완전히 차곡차곡 여건에 맞춰서 신정되어 왔고 한 번도 본질적인 침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경쟁을 제약을 하거나 혹은 페어하지 공정하지 못한 그런 시기는 존재했지만 권위주의적 시기는 거쳤지만 아닙니다. 근데 정작 민주화가 되는 뒤에 사실은 강종에 가까울 정도로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정부를 빙자해서 민주적
폭정을 일삼는 그리고 자의적인 결정을 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수행했는데 제가 보는 정치학 저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내용은 각자 기능적으로 의회에서 해야 될, 입법부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행정부가 해야 될 일, 사법부가 해야 될 일, 이 선은 결코 넘지 않고 말하자면은 좋은 통치를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는 하되 결코 무지막지한 대통령의 그 왕조적인 냄새를 풍기는 그런 말하자면 간섭이나 개입은 상당히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이 파손되거나 혹은 이념적으로 오염돼서 망상을 가지고 이권을 추구하는 범죄 집단이나 혹은 그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아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길을 살려주고 국가로서 안전보장과 그 다음에 경제 기반의 체질 개선을 하는 그런 역할은 전격적이고 전략적이고 창조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K-디펜스가 지금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부지부식간에 대한민국 위상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위중 정치, 경제, 이념 전쟁에서 한국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부여받고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변경시키고 발전시키는 것하고 지금 최근에 또 일본 방문도 하고 미국에 빈방문하는 거는 10몇 년 만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제 새로이 전통적인 우방관계, 일명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성격시키는 역할을 해나갑니다.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서 가치동맹, 방산업동맹까지 대한민국의 그 발전 전략을 한때 한국 지식인이나 한국 우파 언론까지도 이야기했던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하고 협력을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몽롱한 비현실적인 생각도 딱 단절시키고 한국형 글로벌 중추 국가, 영어로 얘기하면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 스트래티지를 증명을 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5년 동안의 업적, 통일 말하자면 업적주의에 빠져 있었고 뭐든지 국가가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파퓰리즘의 사기극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은 지긋지긋한 경험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가장 위축된 게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날개를 펴서 세계화, 즉 대한민국의 산업을 빼서 중국으로 가고 뭐 하고 하는 것들도 해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됐는데 대한민국이 그동안 그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만든 자원, 금융, 자금을 국내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아마 대한민국 기업이 지난주에 한 500조 정도의 대한민국이 초격차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그걸 또 산업화하는 국가 내부 전략을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글로벌리 단순히 고립된 기둥이 아니라 피벗이 돌개바람같이 돌아서 우리의 힘을 만들어서 세계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게 됩니다. 즉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해서 전 세계에 말하자면은 한국의 피벗 파워를 나눠주고 또 필요하면은 다른 여전히 망상적
유사전체주의, 전체주의, 그 독재, 전제 국가들이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하는데 또 미국과 혹은 문명국가와 힘을 맞추어서 역할을 다하는 그런 전략을 발표를 하고 아마 경제와 정부 운영 그리고 외교는 상당한 혁명적인 변화를 발전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각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고 중요한 언론들조차도 거기에 함몰이 돼서 대한민국의 언론과 방송은 전부 거짓과 선동과 사람들의 가장 저급한 감각주의를 자극하는 옐로우 페이퍼, 옐로우 브로드캐스팅 그 정도 수준 낮은 지금 이야기가 매일매일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급한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가설 무대에서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부차적인 권력이지만 공화국의 수호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기관 몽테스키에가 그랬죠. 사법부는 삼권 중에서는 부차적이지만 공화국의 수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필수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언론과 사법부는 국민들의 투표에서부터도 독립을 하게 되고 힘을 쓸 수밖에 없는 행정부, 집정관이나 혹은 대통령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로부터 독립을 한 사법부. 그래서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라고 하는 법관들이, 그것도 대법관들이 몇십억의 돈을 약속받고 상식을 벗어나는, 상계를 벗어나는 판결을 하고 대한민국을 범죄의 일종의 범죄국가, 괴기국가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국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타락된 체제를 대한민국이 참 자랑할 수 있는 좋은 헌법 체계에 맞게 대한민국을 제도와 정신을 재정비하는데 지금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 범죄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하게 부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100% 확신은 체제 정화는 다 된 건 아니지만 체제 청소는 다 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정비 과정, 재정비 과정 혹은 정신의 정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느끼고 있어서 다수의 국민들은 사실은 속으로 상당한 분노도 존재하지만 상당한 새로운 자긍심의 회복 그리고 국가의 새로운 부활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정부입니다. 앞으로 그 힘은 점점 더 확대가 될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윤석열 검사 시절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충성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문 직종에서 자기를 단련하고 아주 타락한 정치권을 거치지 않고 전문 직종에서 자기의 그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리더십, 그 전문 직종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일종의 노멀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 그룹의 세대와 세력 교체가 일어날 거다. 즉 선동주의자에서 폴리티션 그룹에서 전문가 그룹으로 변동을 할 거다라고 하는 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시민사회는 지금은 굉장히 타락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국제적인 비교를 보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우리 내부에서 매일매일 정말 참아낼 수 없는 이 작태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비교적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북방 대륙의 전체주의 혼합 전제 국가들과 대결해야 되는 실존적인 말하자면 그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구절벽, 그 다음에 중국의 도발, 그 다음에 북한의 대남 혹은 대미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망국의 위기감에서 이제는 다시 재발진하고 새로이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인기 영합주의, 파퓰리즘에 시달리지 않고 과대망상의 그 선동에 취하지 않고 하루하루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아주 새로운 방식의 이 재결집, 국민들의 재인식 재결집 과정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1년 동안에 보니까 이 방향은 전체주의로 가는 티켓을 탄 듯이 보여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는데 그 위기감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도자로 해서 다시 넓은 기회, 문명의 바다로 자유의 나침반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자유공화 한 시민으로서 혹은 정치학자로서 느끼는 소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SS 연구소입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저희 추천 영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구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아시아 전략연구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